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카이의 현재 상황부터 해서 KF-11 전투기, 또 LAH 소형 무장 헬기 같은 핵심 사업들, 그리고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까지 정말 다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수주 잔고가 벌써 24조 원이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T-50 훈련기 수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카이가 사실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우주 종합체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KF-21 그리고 LAH 소형 무장 헬기 개발에 직접 주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위성이나 발사체 같은 우주 분야로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역시 핵심 사업인 KF-11 보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최근에 초금속 비행도 성공하고 공중구뷰, 무장분리 시험까지 다 마쳤다고 들었어요. 양산이 정말 눈앞에 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험 평가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벌써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UAE나 페루 같은 국가들이죠. 해외에서도요? 오. KF-21이 사실 그 4.5세대 전투기인데 스텔스 성능 일부랑 아주 중요한 첨단 ASII 레이더를 갖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ASII 레이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게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개 표적을 잡고 추적할 수 있고 전자전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F-35 같은 최첨단 5세대 전투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있잖아요. 비용이나 운용 면에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네, 그런 국가들에게 KF-21은 그냥 싼 비행기가 아니라 성능, 가격, 또 유지 보수까지 고려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딱 맞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LAH 소형 무장 헬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도 이제 초도 양산 들어가서 곧 육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KF-10이라고 LAH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책임진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회는 역시 미국 해군 사업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UJTS 차세대 훈련기 사업인데요. 카이가 로키드 마틴하고 손잡고 TF-50N 모델을 제안했잖아요. 네, 로키드 마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게 미 해군이 지금 쓰는 T-45 훈련기가 엄청 낡았어요. 그걸 교체하는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카이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 어떤 점이요? 일단 TF-50N의 원형인 T-50 계열 항공기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잖아요. 성능하고 안정성은 검증이 끝난 거죠. 아, 그렇죠.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경쟁 기종으로 꼽히는 보잉의 T-7A는 자꾸 개관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T-7A는 아직 좀 불안정한 건가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뭔가요? 미 해군이 원래 요구 조건에 항공모함 착함 기능을 넣었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꽤 까다로워요. 아, 항모 착함이요. 네, 그건 어렵겠네요. 근데 최근에 그 요구 조건을 뺐습니다. 정말요? 왜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조건이 빠지면서 기존 T-50 플랫폼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TF-50N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 부담이 확 줄어든 거죠.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유리해진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만약 이게 성사되면 초기 물량만 해도 최소 145대고요. 나중에 추가 수요까지 합치면 최대 500대 이상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500대요. 와. 이건 그냥 매출이 느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카이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나네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에 주가도 52주 신고가 찍고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근데 이건 일부 사업이 잠깐 지연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24조 원이라는 탄탄한 수주 잔고에다가 KF-21, LAH 양산 시작, 그리고 미국 사업이라는 엄청난 모멘텀까지 있으니까요. 중장기 전망은 훨씬 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핵심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또 거대한 기회까지 앞에 놓인 상황이네요. 네, 딱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카이는 지금 KF-21과 LAH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될 사업들의 양산 전환점에 있고요. 막대한 수주 잔고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어주죠. 여기에 미국 훈련기 사업이라는 어쩌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회까지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이런 건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늘 그런 변수들은 염두에 두어야겠죠. 정말 탄탄한 현재 위에 엄청난 미래 가능성이 더해진 흥미로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카이가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 세계 7위 항공우주 기업이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비전이 아주 크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만으로는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AI 파일럿이라든지 6세대 전투기 같은 미래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텐데요.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을 상대로 카이가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를 들어 AI 파일럿 기술만 해도 단순히 조종사를 대신하는 걸 넘어서서 유인기하고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이른바 MUMT 능력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이런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카이가 어떻게 대응하고 기술을 선도해 나갈지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의 미래 전략, 특히 AI 파일럿이나 6세대 전투기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행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